지금 전 세계 전자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라타, 야게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부품 가격을 올리고 주문이 밀려 5달씩 기다려야 하는 물건. 바로 MLCC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품귀 현상을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잘 모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작은 부품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오늘 한국만 모르던 MLCC 품귀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MLCC가 뭘까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간단합니다. 전기를 잠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흘려보내는 부품이죠. 전자제품 속 전기의 댐 같은 겁니다. 얼마나 작냐면 가장 작은 건 가로 0.4mm. 쌀알은커녕 머리카락 굵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없어요. 스마트폰 한 대에 약 1000개, 전기차엔 10,000개 이상, 그리고 AI 서버엔 무려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이 작은 크기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담느냐가 기술력인데 무려 1000겹 넘게 얇은 층을 쌓아 만듭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전자산업의 쌀입니다. 만드는 과정도 잠깐 볼까요? 먼저 세라믹 가루를 반죽해 종이장보다 얇은 시트를 뽑고 그 위에 전기가 흐를 금속 전극을 인쇄합니다. 이 시트를 수백 수천 장 겹겹이 쌓아 도장 찍듯 눌러붙이고 고온에서 구워낸 다음 머리카락보다 미세하게 잘라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검사해서 분량을 걸러내죠. 이 모든 공정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입장벽이 지금의 품귀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매일 쥐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 카메라, 통신칩, 디스플레이, 배터리 관리까지 수백 개의 회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 회로 하나하나에 전기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그 옆에 MLCC가 붙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에만 1000개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차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브레이크, 배터리, 모터,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까지 하나라도 전기가 불안정하면 그대로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온도와 진동을 견디는 고신뢰성 MLCC가 10,000개 넘게 필요한 거죠. 결국 전자제품이 똑똑해지고 안전해질수록 이 눈에 안 보이는 부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바로 MLCC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값을 올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품귀일까요? 범인은 딱 하나, AI입니다. 일반 서버 한 대엔 MLCC가 약 2200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AI 서버 한 대엔 약 28,000개.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AI 반도체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그 전력이 조금만 출렁여도 연산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칩 바로 옆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받쳐줄 MLCC가 촘촘하게 필요한 거죠. 문제는 AI 가속기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숫자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주력 보드 한 장에 약 6,500개, 차세대 루빈 보드엔 약 12,000개,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렉 하나를 통째로 채우면 수십만 개 규모까지 올라간다는 추정도 있죠. 게다가 이 중 60% 이상이 만들기 어려운 고용량, 고신뢰성 제품입니다. 여기에 자동차까지 가세합니다. 내연기관차엔 MLCC가 약 3,000개였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엔 10,000개, 많게는 20,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AI와 전기차, 두 거대한 물결이 동시에 MLCC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반면 공급은 제자리입니다. 업계가 지난 몇 년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온 데다 고사양 MLCC는 만드는 데 시간이 몇 배로 걸립니다. 그 결과 주문하고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달에서 5달로 늘었고 공장 가동률은 90%를 넘겨 풀가동 상태입니다. 결국 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무라타가 가격을 최대 35% 올렸고 대만 야게오도 커패시터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 삼성전기도 인상 대열에 동참했죠. 이 품귀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만드는 족족 다 팔려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와 무라타 모두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장은 사실상 쉬는 시간 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 결과 삼성전기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부품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그리고 주가를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니 증권가에선 이걸 두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가격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품귀가 우리 삶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MLCC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원가에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값이 오르면 결국 세트 완제품의 가격에도 서서히 반영되죠. 반대로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값이 오를수록 이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똑같은 품귀가 누군가에겐 비용이고 누군가에겐 기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한복판에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이 판에서 어디쯤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전 세계 MLCC 시장 1위는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2위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기입니다. 점유율은 집계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무라타가 30에서 40%, 삼성전기가 20%대로 확실한 세계 2위죠. 반세기 넘게 일본이 지배해온 이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2위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번에 폭발한 AI 서버용 고사양 MLCC. 지금까지 이 최고난도 시장은 무라타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가 무섭게 추격해 삼성전기 발표에 따르면 무라타 45%대 삼성전기 40%, 사실상 양분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신시장에서 격차를 가장 크게 좁힌 겁니다. 전기차용 MLCC에서도 세계 3위권을 지키며 빠르게 비중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부산에만 15조 원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고 필리핀에 전장용 신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MLCC 완제품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 세라믹 분말의 원료는 여전히 일본이 70% 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은 무라타를 추격했지만 소재는 아직 일본에 기대고 있는 거죠. 이 소재 국산화가 우리가 진짜 1등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숙제입니다. 사실 삼성전기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놀라운 역사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MLCC는 일본이 완전히 독점한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처음엔 기술을 배우는 것조차 어려웠죠. 하지만 삼성전기는 불황일 때 오히려 설비에 투자하는 초격차 전략으로 수십 년에 걸쳐 한 계단씩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반도체에서 봤던 그 추격의 공식이 이 작은 부품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재라는 마지막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세라믹 원료 분말, 그 중에서도 티탄 산바륨이라는 핵심 소재를 일본이 쥐고 있는데 우리 소재 기업들이 이걸 국산화하려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퍼즐까지 우리 손으로 채운다면 완제품부터 소재까지 완전한 자립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한국 MLCC 산업의 진짜 꿈이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산업을 누가 떠받치는지 종목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MLCC 밸류체인은 크게 3단계, 소재와 완제품 제조, 그리고 장비로 나뉩니다. 먼저 소재 단계입니다. MLCC는 세라믹과 금속을 수백 수천 층으로 번갈아 쌓아 만듭니다. 이때 전기가 흐르는 금속 전극을 만드는 게 바로 니켈 전극 페이스트인데 이걸 삼성전기에 공급하는 대표 기업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태양전지와 전자부품 소재를 만들다가 요즘은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로도 이름을 알렸죠. 하지만 회사의 뿌리이자 캐시카우는 여전히 전극 페이스트입니다. MLCC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 미세금속 소재를 국산화해 삼성전기에 공급하며 이번 품귀 사이클에서 실제 매출이 늘고 있는 대표적인 소재주입니다. 또 하나의 소재 기업,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MLCC를 만들 땐 종이장보다 얇은 세라믹 시트, 이른바 그린 시트를 찍어내는데 이 시트를 얇게 편체로 받쳐주는 이형 필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트가 워낙 얇아서 이 필름의 균일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량이 나죠.
코스모 신소재는 이 까다로운 MLCC용 이형 필름을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양산하는 글로벌 최상위권 기업입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양극재가 회사의 간판이 됐지만 이 필름 사업이야말로 MLCC 호황의 조용한 수혜주입니다. 이제 완제품 MLCC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대장은 두말할 것 없이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1980년대부터 MLCC를 시작해 일본이 독점하던 이 시장을 수십 년간 초격차 투자로 추격한 끝에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AI 서버 시장에서 무라타를 바짝 추격하는 우리 대표 선수죠. 회사 전체 매출에서 이 부품 사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삼성전기의 심장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 사마 콘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러 종류의 콘덴서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로 1980년대 중반부터 MLCC를 자체 양산해온 뿌리 깊은 기업입니다. 매출의 절반가량이 MLCC에서 나오고 특히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기차용 전장 MLCC를 공급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을 함정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마전기라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이 회사는 MLCC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전의 콘덴서를 만듭니다. 이름만 보고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MLCC를 만드는 건 사마 콘덴서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에 도전자들도 있습니다. 아모텍은 원래 스마트폰 안테나와 모터를 만들던 회사인데 세라믹 기술을 바탕으로 MLCC에 뛰어든 후발주자로 전기차와 AI용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바텍은 디스플레이 유리를 얇게 깎는 가공이 본업이지만 축적한 세라믹, 방막 기술로 전장용 MLCC를 신사업으로 삼아 실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아직은 후발이지만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는 시도들이죠. 마지막, 장비 단계입니다. MLCC를 만들려면 얇게 자르고 정밀하게 검사하고 고온에서 굽는 특수 설비가 필요한데 여기에도 강한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GIS는 MLCC를 머리카락보다 미세하게 잘라내는 커팅 장비를 만드는데 삼성전기 안에서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장비 회사 중에서 MLCC 직접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곳이죠. 한울반도체는 완성된 MLCC의 외관과 전기 특성을 걸러내는 검사 장비가 주력인데 놀랍게도 세계 1위 무라타와도 장비 개발 협약을 맺을 만큼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2차 전지 장비가 본업이지만 그 정밀 코팅, 소성 기술을 MLCC 공정으로 확장하고 있는 PNT와 원준, 그리고 적층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한 아바코까지 이 촘촘한 생태계에 함께합니다. 정리하면 전극과 필름 같은 소재부터 삼성전기와 사마 콘덴서 같은 완제품, 그리고 커팅과 검사 장비까지 이 모든 단계에 우리 기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바로 이 촘촘한 생태계가 대한민국을 세계 2위 MLCC 강국으로 떠받치고 있는 힘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증권가의 시선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한 증권사는 이번 국면을 아예 네 번째 MLCC 슈퍼사이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AI 가속기가 고사양이 될수록 탑재량은 늘어나는데 업계가 지난 4년간 투자를 아껴온 탓에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또 다른 증권사는 삼성전기를 두고 MLCC와 반도체 기판 두 분야 모두 세계 인류인 글로벌 유일무이한 기업이라고 평가했고 어떤 곳은 지금 업황은 2028년 이후 물량까지 가늠할 만큼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줄줄이 상향됐죠.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증권가도 세 가지 리스크를 짚습니다. 첫째,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아직 점유율은 10% 안팎이지만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과 PC 같은 일반 수요의 둔화. AI 쪽은 뜨겁지만 일반 제품은 미지근한 이른바 K자형 양극화죠. 셋째, 2018년의 교훈입니다. 그때도 MLCC가 품귀로 폭등했다가 사이클이 꺾이며 실적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2018년처럼 반짝하고 꺾이는 거품일까요? 여기에 대한 증권가의 다수 의견은 이번엔 다르다는 겁니다. 2018년의 품귀는 사실상 스마트폰 하나에 기댄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경기가 식자 그대로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서버와 전기차라는
앞으로 10년 이상 구조적으로 성장할 두 개의 거대한 축이 동시에 이 수요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산업용, 전장용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경기에 덜 흔들리는 체질로 바뀌고 있죠. 물론 사이클 산업인 만큼 부침은 있겠지만 큰 방향 자체는 예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경쟁 구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계 1위 무라타는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반세기 넘게 쌓은 소재 기술과 신뢰성으로 특히 가장 까다로운 자동차용 시장에선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대만의 야게오는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우며 저가부터 고가까지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고, 중국 업체들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범용 시장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AI라는 고부가 신시장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MLCC는 스마트폰의 10배가 넘고 요구되는 품질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못 만드는 이 고신뢰성 시장에서 삼성전기는 무라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앞으로 몇 년 한국 MLCC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자동차가, 로봇이 전자제품이 될수록 그 안에서 전기를 다스리는 이 작은 쌀알은 점점 더 귀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로봇이 집집마다 들어오고 도심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통신은 6세대로 넘어갑니다. 그 모든 기기 하나하나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MLCC가 심장처럼 박힐 겁니다. 수요의 물결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이 작은 부품의 전성기는 어쩌면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반세기 넘게 일본이 지배해온 이 시장에서 세계 두 번째로 잘 만드는 나라, 가장 어려운 AI 서버 시장에선 1위를 사실상 따라잡은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MLCC 품귀로 발을 구르는 지금, 정작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한국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오늘의 월급은 이런 산업의 큰 흐름을 종목의 언어로 함께 읽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다음 편에서